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중요한 사태 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4년 동안 국방부 자문위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문위원 회의에서 한민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의 이 주요 지도부가 전부 다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이 발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마치 한국이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당시 국방부가 이 북한 핵에 대한 대책으로 이른바 킬체인을 포함한 3단계,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탐지를 해서 미사일 같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타격 수단으로 이것을 사전에 분쇄한다. 그것이 실패하면 미사일이 발사돼서 떨어지기 전에 이것을 요격한다. 이른바 이제 KMAD죠. 자, 그리고 이것마저 실패하면 대량의 응징 보복으로 나선다. 이런 3단계 전략인데 저는 이것들이 단계별로 다 미숙하고 국민들이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킬체인? 아니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을 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미사일을 발사할 텐데 자, 그리고 하나만 쏘겠느냐? 여러 발을 그리고 탐지를 방해할 수 있는 일종의 방해 미사일까지 같이 섞어서 쏠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사전에 다 탐지를 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겠는가? 자, 그리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같은 것으로 그때는 사드가 배치되기 전입니다. 지금은 사드도 북한의 이스칸데르의 효용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패트리어 같은 것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자,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아니, 서울 상공에 핵폭탄이 폭발한 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이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서울만 떨어뜨리겠는가? 서울, 계룡대, 평택. 이런 곳에 핵폭탄이 수발이 폭발하게 된다면 완전히 국면이 바뀌게 되는데 대량 응징 보복도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당시 자문위원 중에 지금 현재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맡고 있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있었습니다. 김현종 자문위원은 당시 저의 발언이 끝나고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저에게 상당히 공감한다는 뜻을 개인적으로 표해 왔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아니 북한이 아니라 어떤 미사일을 자기 나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나라, 사전에 탐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꼽자면 아마 그런 나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도 서로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두 나라도 상호 방어가 절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이 북한의 이스칸데르, 러시아 최신형 미사일, 이스칸데르 타입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 뿐 아니라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내려올 때 이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나 사드로 막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스칸데르 수발과 그리고 북한이 이스칸데르와 같이 시험 발사를 했던 대구경 직경 30cm, 직경 30cm의
이 로켓 추진형 방사포. 이 방사포를 우박처럼 쏘아대면서 그 가운데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몇 방 섞는다면 이것을 무슨 수로 무슨 레이더로 탐지를 해서 뭐 요격 미사일로 요격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런 미사일과 방사포를 어떻게 구별을 해서 어떻게 요격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서울 상공에 핵폭탄이 터진다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절대로 핵 단추를 누르지 못하게 하는 것, 핵 도발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상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을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국에 반대하면 불가능하고 엄청난 국제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 제재로 남한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자적인 핵무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다시 전술 핵을 도입을 하는 것, 이런 주장을 저는 해왔습니다. 미국의 전술 핵이 다시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 미국은 전술 핵 재배치에 대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1991년 남북 간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따라서 남한에 있던 약 200여 기의 전술 핵무기를 미군은 철수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핵 우산을 제공을 하는데 다시 남한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논리로 전술 핵무기 배치도 반대를 해왔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 명백하고 보장된 대책이 되느냐에 관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미국의 이 핵 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의 국회의회 증언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순항미사일에 이 핵탄두를 탑재를 해서 한반도 주변에 배치를 하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을 북한 핵에 대한 억지 수단으로 논의 중이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있다.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핵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있다는 것. 한국 국방부는 과연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독자적인 남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줘 연쇄적인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아주 분명한 방침입니다. 핵 확산, 핵무기가 번지는 것을 막는다. 시청자 여러분, 해상 순항 미사일을 북한에게 대한 억지 수단으로. 자,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역시 미국의 토마호크, 전설적인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중요한 차이는 탄도미사일은 일정한 궤도를 정해놔서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빠른 속도로 마하 3 내지 4 또는 5 내지 6 이런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은 날아가게 돼서 그리고 이 추진체로 로켓 엔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순항미사일은 한마디로 무인 비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진체도 제트 엔진을 쓰고 낮은 고도로 여러 가지 GPS를 따라서 지표면에 이 순항 궤도를 수정을 해 나가면서 날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속도는 매우 낮습니다. 어떤 것은 마하보다 낮고 마하 0.8, 어떤 것은 마하 1 이런 정도의 속도입니다. 전설적인 토마호크, 인디언의 전투용 도끼,
토마호크. 이라크전에서 이 괴력을 발휘했던 토마호크 미사일에 만약에 핵탄두를 싣게 된다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한 발에 5 내지 7킬로톤, 이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이 원폭이 16킬로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탄두가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방에 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반도의 중요한 이 미국의 제7함대, 미국은 태평양을 둘로 나눠서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서북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이 함대가 제7함대, 그리고 오른쪽에 이 동태평양을 담당하는 함대가 미국 샌디에고에 모항을 두고 있는 제3함대입니다. 미국의 이쪽 제7함대의 모항은 일본 동부 해안에 있는 요코스카, 서부 해안에 있는 사세보, 그리고 괌에 있는 미국 해군기지, 이 세 개의 기지를 활용을 하고 있고, 요코스카가 모항입니다. 요코스카에는 니미츠급의 항공모함이 한 척이 있고, 그리고 10여 척의 구축함 또는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급의 구축함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김정은이가 아주 두려워하는 미국의 핵 잠수함 3척은 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핵 잠수함 한 척에 토마호크 미사일 154발, 핵 잠수함 3척으로 따지면 462발, 그리고 요코스카에 있는 이지스급 순양함과 구축함에도 수백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약 1000개 내외의 인디안 도끼가 김정은이의 머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는 이제 수심이 얕으니까 핵 잠수함이 운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심이 깊은 동해 바다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또는 핵 잠수함이 배치가 되게 되면 462발의 핵탄두 토마호크 미사일이 김정은이의 노동당 청사와 김정은이의 집을 겨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술적인 무기나 또는 방어체계, 요격미사일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에, 방사포와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에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의 핵 공격에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독재자는 비겁해서 절대로 자기가 죽을 일은 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 강력한 핵 억지력을 믿고 이 토마호크 미사일에 장착되는, 만약에 이제 이 배치가 되게 되면 토마호크 미사일에 장착되는 핵탄두가 바로 김정은이의 턱 밑까지 와서 김정은이가 절대로 핵도발을 할 수 없는 이런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력한 압박작전으로 북한을 몰아붙여야 됩니다. 유엔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북한에게 강력한 이 채찍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를 유도하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이가 천천히 국가 노선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것이 북한 핵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